네, 오늘 3부는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네. 네,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 수영구잖아요. 네, 아마 그렇습니다. 관심이 크실 것 같아서 이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재명 네. 정부가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산 원호수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대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부산 의원들도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미 그렇게 된다 동의하고 있고요. 부산 지역 의원들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네, 그럼 다 맞아야 해야죠. 네. 그래요. 그러면 속도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입장이시고. 저는 더 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내라고 했지만 네. 늦출 거 뭐 있습니까? 뭐 임대 건물이라도 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굳이 심사를 지울 필요도 없으면 요즘 공실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공실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세요? 행정처리의 졸속성을 우려하는 건 지역적 여러 가지 지역마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외 전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당시 중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 다 지역마다 자기들의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해양 수도라는 게 있고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 균형 발전을 보면 상당히 이제 국민적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 지역 간의 갈등으로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아무래도 행정수도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좀 이따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걸 책임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전재수 의원을 지금 지명을 했어요.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부산 지역에서 중선까지 민주당으로 참석을 하고 했던 전재수 의원의 정치력을 제가 굳이 깎아낼 필요도 없고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관광에서 같이 1년 정도 일을 해봐서 상당히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의 가장 현안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저번 해양수산부 이전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게 지금 지난 정권 내내 부산시와 전재수 의원을 포함했던 여야 의원들이 모두 요구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부 이전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입장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치적 고려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내년 지방선거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는 좀 부식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의도를 부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는 건 이제 부산을 해양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첫 마중물일 뿐입니다. 이게 앞으로 풀어갈 과제들은 더 산적해 있고 부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산업 발전이나 또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큰 과제는 좀 심지어 다른 부처 외교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양수산부 청사 옮기는 차원에서 끝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앞으로 행보가 더 주목을 하고 있고 부산 시민들은 아마 그걸 지켜볼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한번 연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연내에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전을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선거 표심에 혹시 민주당 쪽으로 좀 쏠리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우려를 좀 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이전만으로 모든 게 완성된다고 보기는 이렇게 선거 민심 어떤 특정 이슈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이전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하나 해양수도라는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마중물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채워나가야 될 여러 영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부산시와 이번 정치권 자체가 같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더 지켜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완전하게 이뤄내도록 촉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준 시장이고요. 부산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국민의힘은 부산에서는 집권 여당인데 자 그러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혹시 도움을 준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산 시민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저희는 계속 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해양 수산부라는 구체적인 청사 문제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대전제에 저희 당도 큰 틀에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지역 균형 발전이란 큰 대전제에서 얼마만큼 수행해 나갈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죠? 되겠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HMM 그 부산 이전도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건 혹시 좀 그 뒤에 뭐 좀 진행된다는 이야기 좀 들으신 게 있나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진전되는 얘기는 저희가 좀 아직 들은 건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과연 그런 기업의 문제를 손댈 수 있을지를 한번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저희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거 그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당 문제로 좀 아까 좀 그 미뤄뒀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되면 이제 충청권 의원들이 또 반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혹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이견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호남과 영남 여러 가지 지역 간의 문제는 다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결국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중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소한 약간의 이견이 큰 뭐 전체 이 지역 균형 발전의 대의를 무너뜨릴 만큼의 큰 문제냐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가 아마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 것은 결국은 행정수도 완전 이전 이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겠죠. 이제 행정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앞으로도 같이 논의를 풀어가야 할 사안인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에 대선에서 집권 세력이 내놓은 공약은 어느 정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 저희도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제 첫 걸음을 뗐다고 보는 만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 부산 의원으로서는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3일 뒤 6월 30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는데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올라왔는데 그 당에서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그 비대면으로 열어서 새 비대위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그 의원 좀 파악하신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상임 비대위라는 게 아마 결국은 현재로서는 별도의 비대위원장을 인선하기는 지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그동안 관측이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인선 끝나면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인선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원장 인선이 현재까지는 쉽지 않다고 보면 겸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 나오기로는 오늘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이 누군지 지금 나오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딱히 비대위원장 얘기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뭐 원내대표가 겸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볼 여기에서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직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거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 입장이세요? 지금 현재 비대위를 새로 지금 전당대회를 8월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 아마 당원들도 상당 부분 거의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가는 게 아닌 이상은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보다는 지금 들어선 비대위는 사실상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제대로 완성시키는 관련 비대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형 비대위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 비대위 체제가 엄청난 일을 한다. 그렇게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현실적으로도 원내대표가 겸직하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빨리 열어서 새 대표 뽑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새 대표가 당을 추스러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위 구성 카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혁신 자체가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지만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혁신을 할 건지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많이 좀 잦아든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 자체가 우리가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지만 말로만 혁신 쇄신으로 그쳤다는 지적을 이러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우리가 혁신위 자체가 그동안 이 국힘 계열 정당에서 이루어진 건 지난 박근혜 대표 시절에 홍준표 혁신위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혁신위가 만들어주고 박근혜 대표가 일정 계획도 안 고치지 않겠다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네네네. 당권 대권 분리부터 그런 혁신 내용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혁신이 말고는 지금 기억나는 혁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달 만에 혁신위가 가동이 돼서 새 대표 체제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 혁신위가 큰 기대를 모을 수 있을까?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혁신위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혁신의 내용이 뭐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갈래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당 안팎에서 이런 지적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이 혁신의 핵심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개헌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은 대선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두 나온 조사 결과는 대부분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좋든 싫든 어떻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과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번 대선 패배에도 그 부분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혁신의 첫 걸음 자체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도 대선 패배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처방전에 진단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대선에서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좀 긴 안목에서 이거를 좀 자체 분석하고 평가하고 성찰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이 좀 그 부분에서는 좀 국민들에게 미안해야 된다고. 미안해야 한다. 이 부분들은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혁신이라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혁신을 할 것이냐 어떤 쇄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백서나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안 됐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뜻,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절차를 통해서 분명히 그 부분이 뜨거운 이슈화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비대위 체제를 하나씩 끌고 가는 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분명한 의제로 떠올라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 대표를 뽑을 때 차기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 좀 나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일각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힘이 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에 나온 그 집단 지도체의 명분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윤석열 지난 대통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됐다. 그래서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개헌과 탄핵 이후의 모든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독주를 당 차원에서 제대로 의견조차 내지 못했던 지난 지도부의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것이 다양성 문제로 희석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 우리가 2005년도부터 구인의 집단 지도체를 했지만 우리가 10년 전 김무성 서청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집단 지도체를 도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봉숭아학당됐습니다. 그 이후로 단일 지도체를 보게 정책 누가 책임을 지는 각오로 당권을 쥐고 당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지난 총선을
2010년도부터 내리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다면 이런 논의를 과연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지적을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거다? 네. 혹시 그 특정인이 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그 대표 경선에 나올 거라는 게 전제로 깔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망하세요? 그리고 그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전대 출마 문제에 대해서 저도 뭐 한두 번 얘기를 나눴지만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지금 현재는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지만 가정적인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그 당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네. 저는 좀 정당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혁신이나 대선 패배 이후에 짚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짚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가정적인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만들어 나옵니다. 과연 그게 국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당원들한테 얼마만큼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철저한 자기 반성이나 쇄신이 없이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더 우리 스스로가 떳떳해져야 된다는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좀 그건 자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누가 나와야 된다 만다 지금 뭐 여러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평가를 하던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김문수 전 후보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반추를 해본다면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될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추를 해본다면 답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에.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석 영역으로 남기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